자, 이제 213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213페이지 거기 큰 3번에 왜 2번 만들었는지를 알면 그 다음에 시행자가 왜 얘가 돼야 되는지 이해되니까 암기도 편해요. 그 그림 하나 봐볼래?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무슨 계획의 내용인지 한번 볼까? 정비사업은 무슨 계획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네?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한 개 도시에서 하는 거죠. 그럼 서울시라는 게 관할구역이면 서울시에 도시 뭐가 있냐면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있어요. 기본 계획상 노후분량이 밀집되는 지역 어디를 하겠다라는 거에 이게 이렇게 밀집이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한 방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이거. 그러면 앞으로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비 기본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먼저 정비 사업하기 위해서는 야 정비 사업하려면 우리가 정비 기본 계획을 일단 만들겠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어디를 하겠다 기본 계획을 짜고 10년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 중에서 이제 들어가야 될 지역은 구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짜겠대요. 구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짜서 이 계획이 제대로 나오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구역이 어느 지역이냐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대요. 그 무슨 사업? 중앙계 열악하대요. 그러면 양호하대요. 그러면 그렇죠. 상업공업 쪽이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걸로 하겠다라고 이제 정해놓고 이제 시행자가 나오면 시행 방식이 나온 거겠지.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기본계획. 그래서 그 여자애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분량 건축물이 현재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체계적 정비되는 거군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안에 할 거니까 10년 단위로 짜면 되겠네. 그래서 옆에 남자애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들고 있죠. 거기 화살표가 몇 년 단위 수립됐어요. 그래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적합하게 정비사업 요거에 맞춰서 시행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처음 만들 때는 몇 개 사업이었어요? 4개. 그래서 밑에 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이 4개였다고. 이 4개로 진행되던 거가 최근에 경기가 좀 애매해지면서 사업을 안 한다니까 정비구역을 뭐 해야 되는데 이거 해제를 막무가내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사업을 하나 만들어낸 게 주거환경 우리 뭐 해주겠다 관리.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도 이제 진행하자. 대규모로 아니고 그래서 만든 게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는 거니까 얘는 정비구역이 아니에요. 정비구역은 여기까지만 정비구역이고 얘는 무슨 구역이야? 가로구역. 나중에 가로구역이 뭐야 그러면 도로 이 둘러싸인 지역이에요. 이 둘러싸인 이 지역의 면적이 소규모란 얘기예요? 대규모란 얘기예요? 그래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 이렇게 됐어요. 1만 제곱미터 뭐? 미만. 그리고 여기 안에 가구수가 20가구 이상만 되면 된다. 노후분량 수가. 그럼 이제 여기는 가로구역 지정해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요 5가지는 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비구역에서 하는 거 5개, 가로구역에서 하는 게 1개, 총 6개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구분만 적어놓으면 돼. 뒤로 한 장 넘기시면 214페이지 보시면 1번 정비구역이 뭐야? 이거부터 할게요.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비구역이 뭐야 그러면 정비사업 하려고 지정한 땅 이거 얘기예요. 시험에 안 나오게 생겼잖아. 2번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안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항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3번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업 중에 우리 혹시 이거 4개 들을 때 어느 걸 제일 많이 태어나서 그러냐면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제일 많이 들었죠. 솔직히 이건 많이 못 들었을 거야. 그나마 이거는 뉴스상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재개발하고 재건축 중에서 어디가 더 수익률이 높을 것 같냐 이 정도만 알면 돼. 일단 어디가 수익률이 높아 보이세요? 왜 높은 거지? 머릿속에 항상 여러분 앞으로 실무할 사람들이잖아. 얘가 지금 아파트가 3억 5천인 이유는 이 옆에 있는 아파트가 4억이라서 분양이 되는 거라며요. 그럼 옆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강남의 아파트가 비싸요? 강북 아파트가 비싸? 그럼 얘 10억이고 얘는 5억이야. 근데 얘는 4억짜리, 얘는 3억짜리고 얘는 4억짜리예요. 뭐 사실래요 이거? 4억짜리 사면 이렇게 돼. 2억인데 얘는 몇 억, 6억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거 계속 몰리겠네, 그죠? 그럼 지금 현재 13평짜리인데 무너지려고 바닥 금 간 거네. 13평짜리가. 그거를 4억 주고 사실 겁니까?
상식선에서는 원래 안 사겠지만 뭐가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뭐야? 투자 목적인 거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가 투기가 극심한 거야? 재건축이. 그러니까 얘는 사적 목적이 더 강해서 얘는 공적 목적보다는 무슨 목적이 더 강해? 사적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얘네들한테는 수용 권한을 못 준 거야. 그래서 얘는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동의 안 하면 수용을 못 하니까 매도 청구라는 게 특이한 게 나와요. 일단 수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역을 지정을 해주는 요건을 똑같이 해버리면 너도 나도 다 뭐 한다고 그래? 재건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얘는 지정 요건을 좀 강하게 해놨어. 몇 세대 이상이 안 되냐면 300세대 이상이 안 되면 지정 안 해줘요. 그럼 100세대짜리 나홀로 아파트는 재건축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걔네는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하겠대요. 무슨 진단이에요? 안전진단이란 건 무슨 사업에만 나오겠네? 재개발구역에서 안전진단 얘기하면 수준 떨어지는 거야. 그 얘기하지 마. 어디 가서. 앞으로 안전진단이 나오면 무슨 사업이다. 그럼 이제 안전진단 통과가 되면 재건축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구역 지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5가지는 뭐가 지정되어야 가능한 건데? 이거 지정 안 되면 아예 사업을 못 해요. 근데 무슨 사업만?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가능하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3이라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다만 3의 경우 이렇게 써 있는 거. 넷째 줄에. 찾았어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도 포함해서 정비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 1번부터 6번까지의 정의를 써놨는데 키워드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앞으로 열악 그러면 뭐였지? 열악. 극히 열악 그러면 주거환경 겐사업. 양호 그러면 재건축. 상업공업 그러면 도시환경. 이 단어 듣고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 할 때는 안 나와요.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지.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이나 다세대 대규모 밀집 지역입니다. 다세대 밀집이 된 지역에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고, 가로택은 무슨 구역에서 하냐면 가로구역에서 아까 대규모로 소규모로. 요게 키워드야. 이거 보자마자 얘다 걸러내는 걸 시험에 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연습 한번 해보자. 이건 기초 단계니까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익숙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고개 잠깐만 들어보세요. 내가 마이크 이거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지 마. 정비사업이 몇 개냐면 6개인데 정비구역에서 하는 거 몇 개? 5개.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 그 중에 사업을 하는 지역이 상업공업적이란 말이 딱 났어. 그럼 얘는 무슨 사업이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 정도 하면 돼요. 근데 재개발이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고? 열악. 극히 열악 나오면 뭐고? 주거환경 겐사업. 양호 나왔을 때는 재건축이에요. 니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해줄 테니까 여기는 단독 다세대 밀집적인데 니들이 안 하잖아. 우리가 관리해줄게. 주거환경 관리사업. 여기까지가 정비구역이에요.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하겠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 정도 정의 정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 음영 들어간 1, 2, 3, 4, 5 정의 옆에 오른쪽이 정의 써 있죠. 그 중에 제가 키워드만 쓴 거예요. 다 읽어도 상관없는데 주거환경 개선 나오면 아까 고소득,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하는데 기반에서 무슨 열악? 극히 열악. 노불량 과도밀집 맞죠? 주거환경 개선하겠다. 2번하고 3번의 차이점을 자세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시면 똑같죠, 위아래가. 똑같은데 뭐 하나 글자가 다르냐면 열악이냐 양호냐 이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열악 나오면 뭐예요? 재개발. 양호 나오면 재건축. 그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어느 땅 두 건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해당 도시, 토지의 도심, 부도심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다시 회복 한번 합시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 합시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 5번에 주거환경 관리 그러면 밑줄 칠게 어디에요?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옛날에 재개발 하려다가 포기한대. 그런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설을 우리가 확충해 줄 테니까 주거환경을 니들이 보전 정비 개량은 알아서 해. 이게 주거환경 관리사업.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랬죠?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어느 구역입니다. 지금 가로구역. 종전의 가로는 그대로 뭘 하고 유지하고 소규모로 대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네? 소규모죠. 소규모. 그리고 3번 노불량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노불량 건축물은 뭐 단어를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만 이해하시면 돼.
재개발을 왜 하는 거냐면 새 건물이 많아서,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그 오래된 건물이 뭔데요? 그러면 이 해당 지역이 이 건물이 밀집이 된 건데, 2년 된 거, 3년 된 거, 4년 된 거, 이게 노후불량이에요? 그럼 40년 되면 노후불량이에요? 40년인데 얘 지금 현재 너무 잘 졌어. 100년은 갈 것 같아. 노후불량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40년 됐다고 노후불량도 아니고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면 얘 노후불량, 이거에 해당되면 얘 노후불량,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게 얘 노후불량인 거예요. 1번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되거나 안전사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거 노후불량이고, 2번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되면 노후불량이고, 3번에 해당하거나 오른쪽에 4번에 해당되면 노후불량으로 보겠다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외울 필요 전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3번 잠깐 볼게요. 3번. 3번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물인데 대통령령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가 정해지면 그 건물은 노후불량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기억 보세요.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을 비춰봤을 때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이다. 그럼 이거는 일단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이면서 니은 건물을 싹 철거한 다음에 새로 건물을 건설했을 때 그 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효용이 엄청 올라갈 것 같은 건물로 예상이 되면서 다음 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거 이렇게 된 거야. 조건 되게 까다롭죠. 일단 어디에 위치하면서 불량한 곳, 그리고 효용이 뭐 할 거면서 증가, 현재 증가할 거 예상되면서 그게 밑에 점 하나 둘 셋 어느 하나 해당될 거 이거 얘기해요. 근데 거기 세 번째 점 보시면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이라는 단어 보이네. 40년이 아까 콘크리트 내구연한 이랬죠. 그날까지 위에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철거한 후에 건물을 새로 건설하는 비용보다 클 거로 예상이 된대요. 잠깐만 보실래요? 이게 37년 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태어나서 37년 된 거죠.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이 기준이었는데 40년. 그럼 얘는 37년이면 몇 년이 남았네. 요때 개보수 비용이 20억이 들어가. 근데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18억이야. 뭐 하는 게 나요? 노후불량이다. 그게 40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 남은 기간 동안 개보수하는 비용이 건축물을 새로 짓는 비용보다 크다면 새로 짓자. 노후불량이다. 단 그 건물이 어느 지역에 불량한 곳에 뭐 하면서 소지하면서 효용의 현저히 증가가 예상되면서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건물일 때 조금 되게 까다롭죠. 이런 거에 해당이 될 때 재건축 재개발 하자인데, 옛날에는 이 조건이 애매하니까 너도 나도 다 재개발해가지고 전국이 재개발구역이야 이거. 안 되겠다. 노후불량 이거 해당되는 것들이 많을 때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됐고, 그럼 오른쪽 가보실까요? 4번도 마찬가지. 도시 미관의 저해나 기능적 결함, 부실 시공이 돼서 노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현재 철거가 불가피한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할 것. 첫 번째가 준공된 후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20년 이상에서 30년 사이에요. 해당하는 조례가 정한 기간이 지난 거. 이게 원래 40년이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재건축 시기를 30년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20년에서 30년으로 바뀐 거야. 옛날에는 40년이었는데 지금은 20년에서 몇 년? 30년.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 지나면 일단 안전진단 할 수 있겠네. 안전진단했더니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되면 노후불량을 간주하겠다 그 뜻이에요. 됐고, 밑에 뭐 기본계획의 경과에 저촉되는 건물이 어떤 부실시공 노화로 구조 결함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뭐로 한대요? 노후불량으로 보고 얘네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정비하겠다. 그래서 밑에 만화 봐보실래요? 거기 여자애가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안전성이나 사용성에 문제가 우려돼서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로 위에 아까 봤던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에 판정이 된대.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좀 높으면 그러면 정비 사업 하겠다 안 하겠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불량이 지금 현재 구역의 60% 이상이다. 지정하자. 30%다. 하지 마. 차라리 건물이나 새로 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되는 거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정의 정도만 한번 읽어두면 되고 요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밑에 4번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열악 그런 뭐야? 열악. 재개발. 양호 그러면. 재건축. 뭐가 열악이야? 그러니까 뭐가 열악하니까 하는 거야?
그럼 도로가 열악할 때 하는 거예요? 공항이 열악할 때 하는 거예요? 도로. 학교가 열악하고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열악하니까 뭐 미는 거죠. 야, 공항이 잘못됐으니까 재개발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반 시설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따로 정비 기반 시설 나온 거야. 거기 4번이 정비 기반 시설 썼죠. 기반 시설 50세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거야. 이런 것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호, 그리고 그 밖에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가스 공급 시설로 해당 대통령령이 정한 거에서 가로에 녹지하청, 공공공지, 광장, 소방, 용수, 비상, 대피, 가스 공급, 주거환경 개선 위에 지정 안에 있는 특정한 시설들. 여기 지금 써 있는 것들이 정비 기반 시설인데 아무리 찾아도 학교 없죠. 공항 없죠. 철도 없지. 걔랑 재개발은 상관이 없거든. 예. 그래서 모든 기반 시설이 아니라 얘네들이 열악한 지역이면 재개발하고 지금 있는 애들이 양호하면 재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공동이용 시설이라고 써있거든요. 공동이용의 뜻이 뭘 것 같으세요? 공동이용? 같이 쓰는 거죠? 그럼 이건 꼭 있어야 돼?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건 4번인 거야. 꼭 있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정비기반시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옆에 꼭. 그리고 5번에 공동이용 시설은 굿 그러면 돼. 좋은 거 그냥. 그러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뭐 놀이터나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놀이터가 있으면 좋은 거지. 없다고 해서 애들이 죽나? 길바닥에서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아슬아슬해. 차 오면 비키고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니까 놀이터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같이 써서 좋은 것들이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에다가 살짝 이걸 집어넣은 다음에 다음 중 정비기반시설 아닌 것 찾아라가 시험 문제였어요. 꼭 있어야 되는 것 중에 아닌 거 고르면 찾으면 되지 뭐. 제 말 이해됐어요? 단어를 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버리지 그러면.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 뭐다? 정비기반시설. 있으면 좋은 거 뭐다?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5번에 박스 보시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뭐 노유자산 이건 있으면 좋은 거죠. 타가소 꼭 있어야 돼. 우리 아들 27살입니다. 군대 제대했는데 타가소 보내? 아니잖아.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게. 그리고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뭐 시설로 1호, 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6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정비 사업을 하려면 여기 잘 봐봐요. 여기 싹 이렇게 뭐 해야 되지 이거? 싹 밀어야 돼. 이걸 싹 밀어서 여기다가 뭐 짓는 거죠 이제? 건물 짓는 거야. 건물 짓려면 대지어야 되죠. 그럼 정비 사업으로 조성이 된 땅을 뭐라고 불러요? 대지. 그래서 정비 사업으로 조성이 된 땅 뭐라고 부른다? 대지. 7번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시행자. 사업하는 사람 뭐예요? 시행자. 됐고 8번은 별표 하실래요? 오늘 용어 정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2번하고 8번입니다. 2번하고 8번인데 거기 8번에 토지 등소유자라고 썼는데 왜 토지 등소유자라고 썼냐면 봐봐요. 기존에 여기 A라는 애가 땅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A라는 애 땅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B 같은 경우는 여기 연립주택에 201호를 갖고 있을 수도 있죠. B. C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주차장 갖고 있는 건 B인데 주차장 영업을 하는 건 C인데 주차장 영업하는 건 D야. 그럼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죠. 토지 사용하는 권리.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거야 다? 싹 밀 거야.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만 건물 주고 지상권자 나가라면 얘 반대하겠죠. 그리고 건물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나요? 건물만 F 갖고 있고 땅은 G 갖고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건물 있던 애한테도 줘야 되고 토지 있던 애도 줘야지. 얘네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그 위에 지상권자 설정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권한자 아니냐.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한 거예요. 토지 등 뭐예요? 소유자. 그럼 여기서 뭐를 줄였냐? 그러면 여기 토지 소유자하고 뭐를 줄였네? 등. 등에는 누구하고 누가 있다는 얘기야? 건축물 소유자랑 지상권자를 여기다 넣은 거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앞으로 공법에서 등 나오면 이걸로 기억해 두시면 돼. 이거는 옆에다 빨간 색깔로 꼭 써놓으세요. 고상철 등 이렇게 놓으면 등에는 누가 있냐면 여기 장동건하고 원빈이 있어요.
이거 꼭 써있어요. 대한민국 얼짱 3인방을 줄여서 고상철 등기라고 그래요. 재수없어도 참으라고 그랬어요. 고상철 등 그러면 뭐하고 뭐예요? 고상철, 장동건, 원빈. 얘 너무 좀 짜잘한 애는 그냥 등으로 집어넣는 거야. 예. 그래서 앞으로 뭐라고 그래? 고상철 등. 그럼 이제 등은 누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장동건하고 원빈.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누가 들어있다는 얘기네. 등에 누구 들어있는 거야? 건축물 소유자랑 지상권자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인데 특이한 게 재건축이 특이해. 재건축은 지우자. 그동안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이제 공법 하다 보면 관심이 갖는 이유가 내가 저거를 샀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하면. 옛날에는 신문에 안 보이던 게 신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한 5월달, 6월달 지나면 막 이날에 한참 막 경제신문 볼 때는 막 당 넘기잖아요. 좀 공부하다 보면 나는 거 나왔다. 이렇게 보게 돼요. 신문은 이렇게 넘기는 이유는 모르니까 넘기는 거잖아요. 맞잖아. 하다가 만화 나오면 오오오 이렇게 보고 그랬잖아.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아는 게 많아지면 좀 전에 제가 하우스푸어란 말 했죠. 이제 제가 얘기 한번 했기 때문에 하우스푸어 나오면 한번 눈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5대 신도시 뭐 어쩌고 나오면 신문 읽다가 5대 신도시 리모델링 들어간다 그러면 그 5개 지역이 리모델링 하는갑다 이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맨 처음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래야 이제 관심을 가져야 공부도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여기 이 땅 중에 재건축이 돈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재건축은 왜 하는 건지 잡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30평짜리 집을 갖고 있고 30평에 딸려있는 대지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평짜리 대지 지분이 있어. 그럼 이거 A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음아파트야. 음아파트 30평짜리 대지 지분 몇 평? 10평. 근데 이거를 재건축한다는 얘기는 철거한다는 얘기죠. 철거하고 난 다음에 더 크게 져요? 조그맣게 져요? 더 크게 질 거야. 근데 해당 지역 용적률이 여기가 예를 들어 300%를 받았다. 그러면 10평에 대해서 300%면은 대지에 몇 배 싸는 거? 3배. 그럼 10평에 대해서 얘 몇 평으로 갈 수 있는 거네? 30평. 그럼 얘는 무상으로 갈 수 있는 비율을 따질 때 30평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신청한 게 40평짜리 아파트야. 몇 평을 더 내야겠네? 10평어치는 돈 내야죠. 근데 이 아파트 평당 5천만 원이란 말이야. 평당 5천만 원이면 어떻게 돼 이건지? 5억 내야 되죠. 5억 내야 되는데 지금 평당 5천이면 5, 4, 20억이잖아. 맞죠? 지금 현재 10억짜리 아파트란 말이야. 음아파트가. 그러면 10억 주고 사서 내가 몇 억을 내면 5억을 내면 20억짜리 되는 거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죠. 사야죠. 예. 맞죠? 근데 대지 지분이 근데 만약에 이게 20평으로 바뀌잖아요. 모든 거 제치고 달려가야 돼. 봐봐요. 20평에 3배면 얼마지 지금? 그럼 얘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60평인 거야. 60평에 가는 거야. 만약 60평을 가면 60평인데 지금 현재 몇 평째 신청했어? 40평. 그럼 몇 평어치는 돈으로 받겠네? 2, 5, 20, 10억 받고 40평 받는 거예요.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지. 그러니까 해당 지역 여기는 뭐가 클수록 좋은 거네? 대지 지분이 커야 올라가는 게 많은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대지 지분이 없었던 거예요. 철거했어. 뭐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 건물만 있으면 대지 지분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만 없고 땅만 있어. 그럼 재건축이 아니지. 그러면 토지만 가진 사람이나 또는 건물만 가진 사람은 재건축 조합원에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져야 돼. 건물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 부속 토지. 이걸 같이 갖고 있는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무슨 사업만 특이하게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가져간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거기 봐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상권자 돼 있는데 뒤에 넘기시면은 거기 2번에다가 체크해 보실래요? 2번. 동그라미 2번에다 체크하시면 거기 현관펜에다가 재건축이라고. 다른 건 잘 안 나오는데 재건축만 조심하시면 돼. 재건축에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기억에 써 있다. 정비구역 안도 되고 정비구역 아닌 바깥도 된다고 그랬죠.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얘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밑이에요. 밑.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 밑이야? 그럼 건물하고 부속토지 같이 가진 자를 말하는데 이걸 또는으로 바꿔놓으면 뭐 거의 100% 틀립니다. 다. 건축물하고 부속토지 같이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니은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영유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그 밑에 있는 내용 박스는 뭐 별 규정이 아니라서 참고만 하시고 안 보셔도 되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아까 얘는 무슨 구역으로만 이름이 바뀔 뿐이고 정비구역이 아니라 가로구역 안에 들어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명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재건축 빼고는 전부 다 3명만 얘기하는 거 맞는 거죠? 근데 무슨 사업일 때만 그럼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재건축 단어 있나 봐요. 봤는데 거기 지상권자 써있다. 택도문서라는 겁니다. 지상권자 안 나와요. 재건축에서는. 뭐만 나와요? 건물하고 부속토지 같이 견자만 써있어야 돼요. 됐고 9번 가로 9번에 주공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2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둘째 줄에 지방공사 둘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주택공사 등이라고 그래요. 등은 기타 등등을 말하는 거죠. 예. 거기 9번에 첫째 줄에 무슨 공사 하나 밑줄 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번째 줄에 무슨 공사 밑줄 치면 돼요? 지방공사. 얘네 너무 길어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요? 주택공사 등이라고 해요. 됐고 정관등 그러면 정관, 규약, 규정을 줄여서 정관등이라고 하는데 조합이 작성하는 약속을 정관,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하는 걸 규약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2번 맨 끝에 규약 3번에 시군구가 작성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 맨 끝에 규정. 근데 너무 많아서 귀찮아서 그냥 정관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 얘는 11번 요놈 봐야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적용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정비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5개예요? 6개예요? 6개. 정비구역에서 하는 거 5개.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 그거를 물어볼 때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럼 가로구역은 정비계획이라든지 정비기본계획이 의미가 없죠. 정비구역 지정하려고 정비계획 짜는 거거든. 그럼 얘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규정 적용한다, 제외한다. 그 규정이에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에 관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 안 한다고. 요건만 맞으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요건이 잠깐만 아까 면적이 얼마 미만이어야 돼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요 밑에 통과도로가 4m 넘는 도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해당 지역 요건은 지정 요건 2가지. 얼마 미만일 것 그리고 4m 넘는 도로가 없으면 지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업하려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블량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되고 최소한 20가구 이상이 되면 정비사업 가능하게 하겠다. 이건 시행 요건이고 구역 지정 요건이에요. 그 밑에 정비구역의 가로구역의 범위에서 1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다음 요건을 갖추는 구역을 말한다 돼 있어요. 기역의 면적이 현관펜 몇만 미만일 것? 1만. 니은 보시면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 몇 미터 이하 도로 빼고 그러면 4m 이하 도로를 빼고 그러면 거꾸로 하면 4m 넘는 도로가 없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4m까지 괜찮다. 그럼 여기 소규모라는 거는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되고요. 여기 가로구역 안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4m 넘는 도로가 없으면 지정해 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2번이 시행하려면 근데 잠깐만 면적은 맞았는데 30개 건물이 있는데 22개가 새 건물이야. 그럼 못하지. 30개 중에 20개는 노블량이어야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노블량 수가 몇 분의 몇? 그래서 기억에 노블량 건물 수가 전체의 얼마 이상? 3분의 2. 니은은 해당 구역 안에 기존 단독주택 호수하고 공동주택 세대 다 더했더니 몇 가구 이상은 나와라? 20가구. 그러면 사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면 요 4가지 조건을 갖고 틀리게 하는 조건을 낼 거야. 얘는 정비기본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 말하면 되네. 정비사업은 몇 개? 6개. 정비구역에서 하는 거 5개.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 하나. 그걸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럼 가로구역 지정 요건이 어떻게 돼요? 그럼 면적이 작아야 돼요. 얼마 미만? 도로가 몇 미터 넘는 도로 있으면 안 돼. 4m 넘는 도로 없으면 된다. 지정이 되면 그래도 전체의 노블량 수가 몇 분의 몇?
이상이 되는데 그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러면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용어 정리해서 중요한 건 다 끝난 거고, 이제 기본 이론 들어가면 뭐가 나올 거냐면 이제 시행자, 시행 방식, 시행 절차 이게 나올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정비법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본 거고요. 저기 뒤에 잠깐만 봐보세요. 이거 오늘 한 거가 페이지냐면 232페이지 잠깐만 봐보실래요? 232페이지 거기 4번에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하나 써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에서 고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죠?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가 물어봤다. 거기 들어보세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이 뭐냐? 그럼 뭐 차이점이지? 그리고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 열악하면 둘 다 뜻은 똑같아. 다시 건물을 짓는 그 방식은 똑같은데 형태가 개발을 다시 할 거냐 건물을 다시 할 거냐만 차이점이지 내용이 다른 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차이점이 가장 큰 거다. 그래서 거기 글씨 진하게 해놨죠. 기반시설이 안 좋은 지역은 열악해서 뭐 하고 재개발. 양호한 아주 잘 되는 지역은 뭘로 하면 돼? 재건축. 그거 제가 지금 한 거를 답변으로 써놓은 거야 그냥 4번에.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거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만 현관표하면 되겠네. 제일 중요한 단어 무슨 개발? 다시 개발. 열악이냐 양호냐. 그 키워드만 알면 말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예. 만들어내는 거야. 뭐 몇 번 읽으면 되는 거죠. 예. 됐고 뒤로 하나 더 넘기시면은 여기 있다. 237에 10번 잠깐만 보실래요? 10번 보시면 보르지하고 채비지라고 써있죠. 보르지하고 채비지 그거 보시면 보르지만 볼래요? 보르지가 아까 돌려준 거 안 돌려준 거.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경비에 충당하든가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를 뭐라고 부르고요? 보르지. 왼쪽에 있는 땅 오른쪽 땅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가소토지 기준 박스에 몇 평이라고 써놨네. 그림 밑에 있는 박스에 30평 해놨죠. 그래서 A가 100평일 때 50평을 받아. 원래 50% 간보율이 50%면 제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아까 무슨 한지라고 그랬죠. 근데 10,000평이면 5,000평 받아야 되는데 1,000평 뺐네. 무슨 한지? 감한지. 50평이면 25평 받아야 되는데 가수토지가 30평이라 5평을 더 준 거예요. 무슨 한지? 증환시. D. 70평인데 돈 받고 떠나겠대. 그럼 환지로 정하지 않았다. 뭐야? 환지부지죠. D-1. 5평 있던 애가 2.5평 받으면 너무 적잖아. 27.5평 주기도 애매하고 직권으로 안 주는 거 이걸 직권에 의한 환지부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D2는 공공설이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걸 대체되는 동사무소를 주면 땅으로 안 줘도 되죠. 그걸 대체되는 시설에 따른 환지부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30평 있으면 15평 받아야 되는데 15평을 더 주기도 그렇고 뺏기도 그렇고 애매하잖아요. 야, 너 건물 받을래? 네. 그럼 신청해가지고 받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입체한지는 토지 소유자, 그 동의가 아니라 신청인데 그 동의를 신청으로 좀 바꿔주실래요? 입체한지에 뭐 얻어서? 신청. 그럼 아까 입체한지가 아파트 신청한 거였죠? 그거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그 환지 개념도고 밑에 채비지라고 했던 거 제가 아까 머무는다, 비용이 머무는 땅이다라고 해서 누가 먹을 땅인 것만 알면 돼요. 시행자가 사업비용 무슨 용? 충당. 그 단어만 알면 돼요. 그래서 밑에다 제가 한번 써놓은 거 읽어두시면 용어 정리는 이걸로 끝날 겁니다. 아마. 됐어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건축법 들어갈 거예요. 건축법은 조금 어렵지는 않은데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건축법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